갭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게 되고 갱신을 하지 않고 난 나가겠다고 말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의 법적 의미와 책임, 그리고 전세 사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갭 투자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현재 서울 부동산 시황 그리고 전국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게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태 그리고 매매가의 상태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 투자가 좀 기승을 부리게 되고 전세가율이 낮으면 갭 투자가 거의 없게 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세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서울의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레고랜드 PF 사태 이후로 현재 진행 중이었던 PF 현장이 대다수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현재 입주 물량이 1만 4천여 가구 되는데 문제는 2026년도가 900여 가구 2027년도가 1200여 가구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공급되는 게 평균입니다. 근데 2024년도가 3분의 1, 2026년도, 27년도는 그보다 90%가 감소된 물량으로 지금 예정돼 있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돼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다 상승하고 갭 투자가 강력하게 기승 부릴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거는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 이미 그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5억이 들어가 있을 때 매수인은 5억만 매도인한테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 5억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신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생기지만 세입자한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채무가 뒤따라서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갭 투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채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예컨대 후임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 아니면 원래 있던 임대차 보증금보다 보증금액이 낮아져가지고 자신이 나머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돈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될 때는 그 현재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 수 있고 나중에 또 압류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추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갭 투자를 해서 자신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채무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와 이런 갭 투자가 어떻게 다르냐? 흔히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보고 전세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갭 투자를 하는 사람 중 일부가 전세 사기꾼인데 이 차이점은 무자본으로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 유형을 보면 1억짜리 빌라에 보증금이 9천만 원, 9,500만 원 정도 되고 갭 투자하는 사람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의 돈만 집어넣고 그 부동산을 사게 되죠. 그게 한 채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빌라 수십 채, 수백 채를 사게 됩니다.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다른 집에서 보증금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임차인한테 주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 식으로 후임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돈이 없더라도 다른 임차인 돈으로 지금 현재 돌려줘야 될 임차인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지 않게 되죠. 근데 만약에 후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전세가가 낮아지거나 하면 이게 뱅크런처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게 되고 갱신을 하지 않고 난 나가겠다고 말하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흑자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최근에 발생했던 전세 사기 유형이었고 이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임대인은 사기죄로 구속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전세 사기하고 갭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무자본으로 하는지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이 차이점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때는 이 무자본 형식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무자본으로 소액의 갭으로 투자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갭 투자의 법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채무자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만약 무자본으로 수십 채를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갭 투자를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